경제적 자유는 우리 우파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서 한 가지 소식을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모경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미 발의를 한 상태인데요. 이대로라면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사실상 군을 사유화할 수 있게 되는 조항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군 동원까지 합법화하겠다는 선언이고 삼권 분립 질서를 와해시키고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과 4범, 이제 곧 전과 5범, 6범까지 될 수 있는 이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지금 종북 세력과 친중 세력들이 결탁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의 가치를 심각하게 짓밟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공산 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백발백중 첫 방송 때 트럼프의 캠페인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랑도 연결이 되어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혼란한 시국에 우리에게 어떠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자막 보이게 적어 내려주세요. 네, 자막 보여야 됩니다. 는 극좌 세력입니다. 극좌 세력이 오히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의 평화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미국만 하더라도 PC에 좀먹은 미국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PC에 좀먹혔던 미국이 각종 영화 산업, 문화 산업 다방면에서 무너졌고,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정상화하려는 그런 길에 들어섰는데, 전 세계적으로 극좌 세력들은 외교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경제 다방면에서 정치적으로도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비정상적인 주장들이 정상화 코스프레를 하면서 극우를 비판하고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러한 행동들이 오히려 자신들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도둑이 재발저리듯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극좌 세력이 문제다라는 것은 해외 전문가들도 뼈저리게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탄핵이라는 모욕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임명을 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그것은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현상 유지를 바탕으로 이제 권한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원칙과 신념 때문에 내린 결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상무 권한 대행의 모습 들은 대행의 대행이라고 하죠. 근데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보다도 다소 월권적인 모습,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월권을 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에서 좀 맞지가 않는 것이,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의 사표 수리는 본인이 이제 권한대행이라서 못한다라고 해놓고 이제 또 임명은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순점을 지금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풀어나가는 데서도 수많은 논란이 따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전방 부대를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모습들이 좋지 않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 가지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뭐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보도들, 아니 눈물을 흘리든 말든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있다면 설명을 해야지, 눈물을 흘려서 합리화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가지고 언플까지 만약에 했다면 그건 더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와중에 이제 군부대에 가서 시찰을 했던 것 때문에 이제 뭐 대통령 놀이하느냐라는 비판들이, 이것은 우리 보수 지지층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좌파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놀림감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처했다는 점을 좀, 그래서 저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북한이 도발을 한 것도 아니고 북한이 좀 잠잠하죠.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북한이 좀 잠잠한 그런 상황인데, 이 타이밍에 굳이 시찰을 갈 이유가 있을까? 오히려 지금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무안공항에 텐트 치고 있어도 오히려 그런 편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왜 저기를 간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지금 저는 이게 좌파들의 사법부 장악과도 연결이 됩니다. 먼저 이제 이 인물들을 얘기하기 전에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사법부 내에 뭐 인권법 연구회, 뭐 우리법 연구회 같은 그런 조직들이 사실상 이념 조직으로 사법부에서 이제 개파적인 기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사정 기능과 방첩 기능을 상당 부분 마비시켰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공수처는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수처라는 기형적인 조직을 만들었는데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나 공소권도 없는데 영장을 신청하고 지금 대통령 관저에 지금 들어가겠다 이런 과정들이 저는 이것 또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수처가 원래 중앙지법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서부지법에 신청했고요. 네. 지금 서부지법에 있는 판사가 이 정계선 판사인데요.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편법 논란도 있는 것이고 서부지법이라는 세력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따르고 있는데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판사 재직할 당시에 민주당 모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의 직업을 그때는 숨겼어요. 자영업자라고 숨기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해서 정치 중립성 위반 논란들이 있기도 했었고요. 또 공수처라는 조직이 얼마나 무능한 조직이냐면 3년 동안 575억을 들였는데 성과가 0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설립 이후에 5건밖에 수사하지 않았고요. 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라고 이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정작 문재인 정부 태양광 비리라든지 새만금 비리라든지 또 중국 한미 안보 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건 청와대 고위 인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미 발각이 다 되었는데도 그 건에 대해서 그들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수사를 그렇죠.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름에도 걸맞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오히려 좌파 기득권들의 어떤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비판도 지금 따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성을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최악의 행동이 군 정보기관 방첩기관이 기무사를 해체한 겁니다. 예. 네, 기무사를 해체를 해버려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라는 이제 틀은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입법에서 민주당 때문에 막히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전부 다 복구하지는 못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의 상당 부분 사정 역할들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기관들의 축소한 역할을 전부 다 경찰에게 쏟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통제도 불가능한 권력을 과잉 가지고 가게 되면서 지금 경찰의 어떤 정치 편향성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그렇죠. 또 마약 카르텔과 경찰 일부 세력이 뭐 결탁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도 있는 상황인데 네. 권력은 지금 경찰에게 비대화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겹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추후에 이제 이 탄핵 정국이 지나고 나면 이런 사정기관의 질서도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면 진짜 경찰이 중국 공안같이 감시 경찰의 기능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게 되면 일반 국민 개인을 상대로 협박을 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공권력에 대한 조정도 저는 필요해 보이고요. 다시 이제 말씀하신 이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정계선 후보는 임명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죠. 네, 대행이 임명을 했는데 저는 이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남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단 대리인단의 대표의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대표는 아닌데 그 대표의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해관계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따랐고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 정계선 씨의 이번 계엄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한 내용을 보면 뭐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과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남성을 가정폭력 가해자로 좀 규정을 하는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페미니스트 성향이라기보다는 저는 남성 혐오 성향이 굉장히 좀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이 우려가 되었고 예. 계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갑자기 딥페이크를 먼저 꺼낸 것도 저는 그런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이건 제 상상일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좀 인과관계가 좀 연결되어 보여서 좀 우려가 됐었고요. 또 가장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지금 마은혁 판사입니다. 이 사람은 임명은 일단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국회에 합의를 하면 임명을 하겠다고 지금 최상목 대행이 이야기를 해버린 상황인데 이 사람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게 과거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주의 체제 변혁,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한 인민노련에서 사상교육을 담당을 했던 핵심 멤버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경악스러웠던 것이 어떻게 공산화 통일에 대한 사상교육을 했던 사람이 대한민국 판사로 수십 년간 사법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경악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헌법재판관의 후보로까지 지금 민주당이 추천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해당 조직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 어젠다가 미국, 일본 배격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한미일 공조 외교를 지금 탄핵 사유로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에 집어넣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네, 초기에 집어넣었었고 또 지금 계엄을 선포했던 그날 간첩법 개정을 뭉개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다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방향성이 과거에 마은혁 판사가 선전하고 선동했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들이 우려가 되고 그리고 이분이 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법부의 이념 조직을 과연 우리가 방치해도 괜찮을 것인가? 이건 한번 공론화해서 우리가 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군대 하나회 같은 군대는 이제 하나회 이후로 사조직을 만들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사법부 내에 이런 조직들도 이념 조직, 사실 이념 사조직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또한 제어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계엄이 옳고 그르냐 이거를 논하기에 앞서서 저는 계엄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긴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지금 이런 반국가
세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사실 뭐 간첩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 지금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자들이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뭐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정청래 의원도 국법법 위반 전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입법부에서 헌법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에서 공산 세력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입법과 사법의 기능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을 직접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선전포고를 했어요. 네. 체포하겠다. 우리가 가서 끌어내리겠다. 근데 여러분 민주노총은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원래 취지는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노동자들을 대변한다면서 만들어진 게 민주노총입니다. 노동자들이 윤 대통령 체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노동자들을 대변한다는 사람들이 권한이 있습니까? 경찰도 지금 법적으로 권한이 있다 없다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마당에 민주노총 자기들이 뭐라고 윤 대통령 직접 체포하겠다 뭐 죽창 들고 가려고요? 죽창 들고 가고 뭐 몽둥이 들고 가고 흉기 들고 가고 그들이 많이 쓰던 그 뭐였죠? 정글도 그런 거 들고 가서 경호처랑 정말 전면전 벌이려고 그럴 생각인 겁니까? 그리고 이 민노총의 최근에 임명된 그 최근에 위원장이 된 민노총 위원장 이력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고요. 네. 애초에 가장 저희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은 이 민노총 노조의 정치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저는 명백한 폭력적인 선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노총은 공권력이 아닙니다. 예. 대통령 관저에 침입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그건 권한이라기 하기에 앞서서 불법 행위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고 또 지금 민노총이 노조라면 저는 대부분 피고용인일 텐데 그럼 출근은 안 하는 건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24시간 사실상 민주당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대기조 같은 역할을 지금 대기조? 하고, 대기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 월급은 기업에 받고 충성은 북한에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실제로 기업에서 노조의 권력이 어마어마해서 이 노조 세력들이 단체로 휴가를 쓰거나 할 때 제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저는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뻑하면 뭔가 태업을 저지른다든지 또 채용비리 노골적으로 저지르고 노조 소속이 아니면 다른 직원들도 괴롭히고 또 공권력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겁박해도 민주다라는 그 두 글자 민주노총이다라는 그 이름만 있으면 매사 합리화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법적인 상황은 강력하게 비판을 좀 하고 싶고 북한에게 체제 전복 지령을 받아서 간첩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그 체제 지령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뭐 이태원 선동을 뭐 세월호처럼 이야기를 해서 뭐 탄핵까지 이끌어내라. 뭐 이러이러한 사람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올려라. NL계열을 올려라라든지 그렇게 지명까지 하기도 했었고요. 저는 진짜 노동자들이라면 법 위에 군림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지금 집시법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기자들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혼란을 유도할 수 있고 질서를 망가뜨릴 수 있는 안 좋은 장면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민주노총에는 언론노조가 또 소속이 돼 있어요. 언론노조, 정교조, 공무원노조 이렇게 맞아요. 다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노조가 언론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KBS 보도국장이 전부 다 민노총 출신으로 계속 세습하듯이 지금 임명이 계속 되어 왔었고요. 또 정교조 같은 경우에는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저희가 직접 그 폐단을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정교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뭐 교사직에 자른다든지 공립 말고 사립 같은 경우에 뭐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일종의 사상 주입 같은 것들을 학생들에게 강요를 많이 합니다. 또 그렇게 말을 듣지 않거나 우파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실에서부터 약간 좀 이상한 애 취급을 한다거나 선생님한테 대들지 말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압력을 막 행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 언론노조와 정교조도 전부 다 민노총 산하기관이라는 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공무원 노조의 문제도 있는 것이 저도 공무원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게시판에 그때 한때 탄핵 선동 같은 것들을 글을 아주 집중적으로 올렸던 기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지금 민노총 선거 당시에 북한에서 민노총 위원장을 NL계로 밀어라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지금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 씨가 경기 동부연합 출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기 동부연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재명과 굉장히 가깝다라고 이재명 알려져 대표 있죠. 이야기할 때도 가끔이 아니라 종종 나오는 경기 동부연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 포즈 뭐냐고. 네. 이 포즈가 제가 가지고 왔어요. 지금 촛불행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탄핵 집회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 사진을 보십시오. 이거 확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중국 공산당 인민군 제복 아닙니까? 전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국보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수사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고 보세요. 왜 옷을 저렇게 입어요? 보십시오. 지금 양경수 씨 촛불행동 그리고 이건 공산당 홍위병입니다. 완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이 빨간 띠를 좀 보십시오.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 양경수라는 인물을 또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이 이석기의 통진당 이석기의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동문인데 대학 시절부터 반미 운동 같은 것들을 했었고 지금 이석기의 통진당이 해체되고 나서 통진당에 있던 세력들이 민노총에 많이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통진당 지하 조직 같은 경우 이석기가 그때 당시에 운영했던 통진당 지하 조직에서 북한과의 전쟁 시에 대한민국 내에 통신, 철도, 유류, 가스 같은 기반 시설을 타격하자라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 드러났었는데 지금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그 방금 말씀드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점을 노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진당이 해산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을 노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비정규직을 노리면서 택배 노조, 뭐 마트 노조, 뭐 건설 쪽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까지 이제 세력으로 포섭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간첩 행위로 민노총 간부가 15년형을 받았고 국정원이 그와 관련된 100여 명 이상의 신병을 확보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을 해버려서 국정원이 지금 더 이상 수사 진척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수사권 자체를 박탈을 해버린 상황이고 이걸 경찰에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경찰 뭐 하고 있습니까? 사실 경찰 입장은 그렇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국정원의 권한을 뺏어오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국정원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는 우리가 노동자라는 단어에 앞으로 속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지금 2017년에 당시 홍준표 후보가 귀족 강성노조라고 할 때 모두가 비웃었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노동자라면 저는 우파의 가치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파는 경제적 자유를 활성화시켜서 개인이 본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더 부유해질 수 있도록 하자, 기회사다리를 열자라는 가치를 말하고 있거든요. 자유시장 경제. 네, 그렇지만 좌파들은 다 같이 가난해지고 다 같이 빈곤해지자라는 그런 공산화 사상을 지금 주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분들께서도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거릿 대처가 노조의 정치 활동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법률로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쯤이 왔으면 그런 것들을 논의해 봐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노조가 노동자 권익이라는 본의를 위해서 조직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진당 잔당들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정치 세력에 의해서 선동당한다든지 동원당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언론 노조 이제 정교조도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리면 언론 그리고 교사, 공무원 등은 저는 정치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교조나 이런 데서는 정치 중립을 이제 지키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자기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겠다라고 계속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90년대생들이 학생으로 있으면서 정교조 교사들에 의해서 사상주입이라든지 왜곡된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주입을 많이 당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역사 교육도 사실을 근거로 알려주고 가치 판단은 개인의 몫으로 남겨야 하는데 교사들이 뭔가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동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조를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공직에 있는 직업군들에 대해서 정치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감시 체계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뺏은 것이 정말 치명적이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아요. 지금 뉴스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거 좀 보여주세요. 자, 국가보안법. 예전에 간첩법이었어요. 표현을 왜 간첩법에서 국가보안법을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위반 혐의입니다. 간첩단 혐의자들과 교신 정황. 보세요. 타 북한 공작원 그 위에 북한 문화교류국. 여러분, 북한 문화교류국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고위급 인사들이 있는 정부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부 기관과 내통을 했다는 겁니다. 직접 소통을 했습니다. 동남아에 가서도 소통을 했고요. 계속 교신을 하고 주고받았고요. 구체적인 지령을 100차례 이상 이제 받아서 민노총 간부가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민노총이라는 세력이 정치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조직 자체가 사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조직이다라고 볼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민노총뿐만이 아니라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이야기도 나오고 진주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간첩단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 엮여 있습니다. 하나의 세력으로 지금 다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 표에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이고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좌파 언론들, 사실 레거시 언론이 거의 다 지금 좌편향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 기우제 지냈던 한국 언론들, 그들 모두 저는 좌편향된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언론들이 계속 뭔가 2030 여성이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탄핵 선봉에 나섰다 이런 식으로 한참 홍보를 했었습니다. 2030 여성들이. 네, 그런데 저는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의 영상을 제가 봤는데 저런 노조 아저씨들 사이에 둘러싸고 있는 사이에 앉아서 춤을 추고 이런 분들도 있던데요. 저는 이제 좀 깨어나셔야 된다. 이제 그런 꿈에서 좀 깨어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30 여성이 중국 공산당 홍위병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죠. 2030 여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지금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의도를 위해서. 2030 여성은 그 노조 아저씨들 앞에 나가서 춤추고 응원봉이나 흔드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가치가 매도당하는 게 좋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데 선동당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그렇게 끌려다니시게 되면 결국에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잘생겼다라는 식의 정신세뇌를 본인 입으로 되뇌어야 하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런 장기자랑 퍼포먼스 한다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 가치는 직접 싸워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금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저런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분들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제는 그 중단하시라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법 세력의 방패가 되면 안 됩니다. 2030 여성이 불법 세력의 방패가 되지 말고 자유를 위해서 우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한공항 유족들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항의를 했어요. 네. 당신들 TV에 얼굴 나오기 위해서 여기 온 건 아니냐? 뭐 하나 가져온 건 있느냐? 맨날 사고 날 때만 오고 평상시에는 찾지도 않더니 실제로 민주당 정치인들 호남 관리 안 하고 선거철에만 온다는 비판 많습니다. 오죽하면 무한공항 유족이 호남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소리들을 내겠습니까? 정신들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정말 국가와 경제를 위해서 지금 내놓는 법안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정말 민주당이 국가와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내놓는 법들 보면요. 양곡관리법, 국회 증언법이라고요? 이게 뭐 기업 기밀들을 다 국회에서 거부할 수 없는, 국회가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법안들이고 지금 또 국회가 군사를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법안도 이미 냈다고요? 네, 이미 냈습니다.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정녕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정당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